네, 어제 내란숙의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제2차 재판이 형사 재판이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자세한 분석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바쁘시죠? 예. 예. 아침에 방송을 2탕이나 하시고. 예, 제가 살짝 들었습니다. 예, 상세하게 듣지는 못했고. 김어준의 뉴스공장. 아, 거기가 너무 한 번에 많은 출연진을 모시고 가셔가지고 섭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 아, 그래요? 한 번에 막 국회의원을 3, 6 막 이렇게 예, 모셔서 방송을 해가지고. 예. 자, 어제 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 윤석열 형사재판이 있었는데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어쨌든 어제 촬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데도 정면을 응시하고 아주 이렇게 뻣뻣했던 그분이 정작 재판이 시작하니까 꾸벅꾸벅 졸았다는 거예요. 거의 완전히 잠에 빠진 듯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점이 상당히 이제 의외지 않습니까? 네. 프레시가 터지기 전까지는 터질 때도 네.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 재판이 진행되니까 졸렸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한편으로는 과음했나. 과음? 폭탄주. 예, 재판 앞두고 막 열받고 신경 쓰니까 폭탄주 과음해서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일정 부분 뭐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이런 거 아닌가도 싶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는 헌재에서도 자기의 어떤 선전장으로 활용하면서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고, 지난 1차 재판 때도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뭐 좋은 효과는 아니다 이런 걸 두고 이제 지금부터는 약간 프레임 전환을 해보자. 동정론은 쪽으로 세 가지 중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는데 동정론이 일 수 있을까요? 안 일죠. 안 일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렇게 해보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어제 그러니까 그 지난 첫 번째 재판에서는 93분간 혼자 얘기를 하고 막 야단치고 뭐 공소장이 난삽하다느니 하면서 검사들 야단치고 뭐 재판부한테 재판 이렇게 할 거냐라고 화도 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제는 6분밖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프레임을 좀 전환해보자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전략이다. 통상적으로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말을 많이 하고 윤석열 내란 수기했던 태도를 취하면은 재판 결과 뻔합니다. 유죄입니다. 형도 높이 선고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으로 다른 사건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이 지난 1심 재판 때처럼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윤석열 피고인은 이제 그렇게 90몇 번에 걸쳐서 검찰과 재판부를 훈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아마 그 변호인들이 수기한 결과 이게 별로 재판에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프레임을 좀 바꿔보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있던 이제 차주 재판은 이제 5월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더 이런 방식으로 바뀔까요?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그 6분간의 발언 가운데 계엄령은 칼과 같다. 칼이 있어야 요리도 하고 산에서 땔감도 떼고 아픈 환자 수술도 할 수 있고 이걸로 살인 같은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다. 6번 발언하면서 그런 내용을 했죠. 그런데 그 역시도 궤변이지 않습니까? 궤변이고 전체적인 취지가 평화적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서는 계몽령이 있다는 주장입니까? 이것은 헌재에서 주장했고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역시 국민을 무시한 것이고 반성의 의사가 전혀 없다. 그리고 윤석열 내란 수개처럼 맞아요. 칼은 어떤 그 칼은 무색 투명하고 가치 중립적이죠. 칼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흉기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집도도 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칼을 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했어요. 이번에. 그렇죠. 그 살인한 겁니다. 다만 상대가 잘 피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은 말 잘했어요. 맞아, 칼 들고 자기는 살인을 하려고 했어요. 윤석열은 칼 들고 살인하려고 했던 거다. 맞은 거죠. 살인한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죽이려고 했고 법치를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이런 민주 진영의 인사들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걸 피한 것이죠. 살인을 하려고 그 사람 말이 맞아요. 살인을 하는 겁니다. 칼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살인하려고 한 거다. 일종의 자백이다. 이렇게. 자백이죠. 그러니까 범죄자로서의 윤석열은 어제 공판에서 스스로의 범죄를 자백한 것이다. 그렇죠. 칼은 가치 중립적이 맞다.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는데 무조건 칼을 가지고 있다 살인을 보면 안 된다. 근데 본인은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했는데 죽지 않은 게 우리가 잘 막아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죠.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도 없었고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이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나라의 상태가 비상이라는 걸 대통령이 선언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그랬다. 그게 이제 계엄이 실패로 끝났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성공으로 됐으면은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고 늘 우리가 주장하는 것처럼 본인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런 의도가 있다 치더라도 과연 방법이 그렇게 정당하냐 이것이죠. 토론을 하고 국회에서 협치를 해야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그 결정문에 담은 핵심이 정치를 해라 계엄을 하지 말고 아무리 예산 문제가 있고 입법에 있어서 불편부당함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총을 가지고 국회로 유리창문 깨고 들어오고 이거는 안 된다. 그것은 해법이 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핵심인 건데, 근데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렇죠. 윤석열 내란 수계의 마음속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그 윤석열 머릿속에는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정치인이 아니죠.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 승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감 능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따라줘야 되는 거야. 검사라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원사이드적이고 내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피의자 불러서 내가 물어본 건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저쪽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이게 체화된 사람이라 이것이지. 근데 이것을 배우는 과정이 내려놓고 나와서 뭐 저처럼 2년 반 빡빡 기면서 모든 걸 내려놓으면은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죠.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총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큰 자리는 대통령이 됐는데 총장 때는 마음대로 했는데 이 마음대로 안 되네. 야당이 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그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이 방법이 나온 거죠. 불법적인 방법을 쓴 거죠. 그런 공감 능력과 민주주의를 배웠다면은 협치를 하고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극인 것이죠. 국힘이 국민 앞에 큰 실수를 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양자로 입양을 하면서 민주주의 교육을 시키지 않고 그다음 정치인의 교육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양자로 데려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벌어진 건데 지금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 중에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은 또 유사한 상황도 있어요 지금.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또 양자로. 한동훈도 그렇죠. 한덕수 뭐 한동훈은 지금은 양자는 아니고 이제 아니죠. 양자는 아니죠. 양자는 그분인데 한동훈 대표도 그러한 정치 과정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비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대권 후보로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공감 능력이 있는가? 공감 능력이라는 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지 문제고. 한덕수는 한동훈보다 더 공감 능력이 없는 거죠. 평생 관료만 했는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또 다른 윤석열을 입양했을 때 가져온 전철을 또 답습할 것이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비전이 없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 수혈을 한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국힘의 당규에도 어떠한 선거가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후보자를 내지 않다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과감히 국힘에서 대수롭을 안 내버린다. 우리는 이렇게 대통령을 배출한 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후보를 내지 않는다면은 엄청난 반향이 있을 겁니다. 자, 그 어제 재판에서 면전에 대고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한 김형기 대대장 엄청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진짜 군인은 이런 자세 아니냐. 그리고
그 뒤돌아가지고 방청석 향해서 그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 상대로 열심히 그 감시하고 비판해라라는 주문까지 합니다.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장면이죠. 예. 그리고 제가 김 대대장의 그 증언을 보면서 예. 그 마음의 울림이 컸습니다. 정말 찡했습니다. 네. 정말 참 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김 대장이 했던 말은 윤석열의 말을 그대로 빌려서 윤석열이 돌려준 그렇죠. 것이죠. 나는 네. 조직에 충성하지 않는다. 국가와 국민에게 네. 충성한다. 예. 이 말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우리 지금 경찰과 검찰, 네. 일선의 경찰과 검찰이 이 말을 새겨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현장에 투입되었던 일선 지휘관들이 계엄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저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부하들이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를 지켰다 했었습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경찰과 검찰이 다른 데 같으면 일어난 정권이 교체에게 스스로 수사를 열심히 해서 청구서를 내밀죠. 네. 그런데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내란과 뭔가 직관적 연관이 됐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김 대대장의 말처럼 경찰과 검찰도 이 말을 좀 시사점 받아서 뭔가 적극적 수사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야지 이게 바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나라가 바뀌죠. 나라가 바뀌죠. 예. 물론 이 사람들 안 와도 정권이 앞서서 교체되면 바뀌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정권 교체 전에 이 군인들이 했던 것처럼 네. 소신을 가지고 내란 수사를 진행한다면은 네. 역사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요.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예. 경찰은 좀 신용이라도 내더라고요. 예. 압수수색도 하고 예. 임의제출로 전환했지만 예. 검찰은 신용조차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랬을 경우에 예. 정권이 바뀐 뒤에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됐죠. 검찰은 그 역사적 심판의 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없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그래도 하고 공수처는 뭐라도 하고 경찰도 예, 예. 뭐 압수수색 신용이라도 하고 하는데 검찰은 정말 너무 참담한 수준이 그 흔한 이프로스의 글 하나 올린 게 그때 그 지규현 부장판사가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이거 실무적으로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작 그거 하나 올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검찰이 거의 이제 종언을 맞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명태균 게이트에서 발언했는데 네. 검찰이 이제 그만 돌아오라. 할 만큼 했다. 윤석열, 김건희한테 이만큼 충성했으면 할 만큼 했으니까 네. 제발 돌아오라 제가 발언했는데 네. 이제 검찰은 해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 그리고 이런 해체 운명을 맞이한들 예.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주죠. 예. 너무나 애처로운 겁니다. 지금. 그런데 해체 순간을 도와주지 않은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 이것이죠. 그렇죠. 예. 당연히 수사할 사안을 수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 현행 실정법 위반까지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검찰은 역사의 법정에서도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제 그 김영기 대대장이 이 준비한 글을 가져와서 쭉 읽고 얘기하는 동안에 내란 속에 윤석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가 다 끝나니까 이제 6분 발언을 했다는 건데 이 얘기를 되갚아 준 거잖아요. 본인의 그렇죠. 그 국회의 발언을 되갚아 준 그렇죠. 이걸 들으면서 내란 속에 윤석열 무슨 생각했을까요? 속으로.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내 앞에서 감히. 내 앞에서 감히. 아. 굉장히 놀랐을 것이고 예.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김 대대장의 증언을 듣고 네. 마자방의 증인 순서가 틀렸다고 그러니까요.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굉장히 그쪽에서는 전략상 예. 자기들은 베스트 전략 구사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자, 어제의 쟁점은 예. 윤석열 지시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냐 안 했냐. 그렇죠. 이게 쟁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내란죄 쟁점이 5개, 6개 되지 않습니까? 예. 5개. 지금 첫 번째 쟁점이죠.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했냐. 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조 단장과 김 대대장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난 조 대장은 이준호 사령관으로부터 예. 김 대대장은 104 여단장으로부터 예. 난 분명히 들었다. 끌어내라겠다. 예. 창문을 깨서라도 예. 유리창을 깨고 나서 끌어내는 네. 대통령 지시다. 예. 이런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측에서는 현장에 투입된 이 사람들의 증언 전에 누구 증언을 먼저 들어보자. 특전사령관 네. 이준호 수방사령관도 예.
등 직접 나로부터 지휘를 받았다는 사람들부터 불러자. 예. 그 구도는 자, 그 사람들이 대통령부터 그런 이야기 듣지 않았습니다는 말 한마디만 들으면은 이게 구도가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깨집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놀란 겁니다. 아, 현장에 투입된 사람들 말을 들으니까 이 두 사람이 변동이 없네. 이거 위협적이라 이것이죠. 위협적. 그러면 두 사람이 현장에 투입된 사람이 명확하게 내가 상사로부터 지시 받았다 한다면은 그 지시했던 상사가 자기도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아무리 윤석열이로부터 지휘를 받지 않았단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깨기 위해서 어제 이제 그 전략이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검찰이 잘 쓴 전략이네요. 재판 전략. 잘 쓴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이다. 뭐 이것을 잘한 게 지금 검찰과 법원이 재판하는 태도를 보면은 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못해서 그냥 미니만 하고 있는 겁니다. 미니만 하고 있다. 지금 제가 오늘 또 방송에 얘기했지만은 검찰이 통상 사건에서 지기현 판사 같은 판사를 만났다. 이거 난리 났습니다.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법관 기피 신청합니다. 이게 판사 개판이라고. 판사 개판이다. 빨리 바꿔달라고. 보십시오. 날로 계산하는 것을 시간으로 계산해서 형사소법 위반했죠. 또 하나 체포 적부심 기간은 구속기간 열흘에서 빼줍니다. 이거 빼지도 않았어요. 법을 위반했다. 두 번째는 조 단장에 대한 신문 조서가 공범이 아닌데 불구하고 증거 채택을 안 해 보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깜깜이 재판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신청했었기 때문에 불허했다는데 그 법원 규칙에 보면 안 물어도 됩니다. 국민 알 권리에서는 이런 거 봐서는 공정한 재판을 해칠 가능성이 높지요. 검찰이 이런 정도면은 난리 났어요.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짬짬이가 있나요? 짬짬이 판사가 지규현. 장군, 그래서 멍군 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지규현 판사와 그 다음에 그 심우정 검찰이 그 짬짬이 해서 공소 기각으로 내란 속의 윤석열 풀어주기 작전을 펴고 있다, 가동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배제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 인권센터에서도 이렇게 탄원서를 냈는데 잘 낸 겁니다. 언론과 여론이 지속적으로 워칭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법사위원회에서는 총장이나 검찰을 향해서 법관 기피 신청을 하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촉구를 해야 된다. 촉구를 해야죠. 내버려두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그 이제 누굽니까 지규현 판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언론이 그 촬영하는 것도 불허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석 뭐 제일 뒷줄에 앉혔다가 어제는 그래도 보이는 쪽으로 땡겼고. 그리고 뭐 소송 지휘도 안 하는 거냐라고 비판이 있었는데 어제는 그래도 질문이 길어지면 끊고 자르고 뭐 이런 정도의 역할은 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그 지난 2월에 법원 인사가 나가지고 대등재판부가 아니라 사실상 지규현 판사가 단독재판부 비슷하게 지금 그 구성이 됐다. 그 김의담, 유영상 이 두 판사가 배석 판사인데 지금 뭐 15년 차 정도 차이가 나요. 지규현 판사는 연수원 31기인데 지금 김의담은 46기. 그리고 유영상 판사는 또 변시 출신이더라고요. 변시 6기. 이렇게 되면 이게 뭐 좀 그 대등재판부로서 서로 그 협의하면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규현 단독 드리블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오는데요. 대등재판부가 아니고 일반 합의 재판부에서는 그러한 기수차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송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의 의견이 절대적이죠. 그러나 이렇게 기수차이까지 많이 난다면은 지규현 부장의 의도가 많이 좌지우지할 겁니다. 그리고 어제 지규현 판사가 물론 소송 1차 공판 기일보다는 약간의 소송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제 같은 사안에서 그 정도 소송 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왜 대등재판부에서 갑자기 일반 재판부로 변경을 했을까요? 글쎄요. 그게 이제 그것은 이제 법원의 어떤 행정권인데
우리가 불순하게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를 찾아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뭔가 생각이 깊었나? 그렇죠. 예. 그 이제 법원 행정처라면은 예. 대법원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그렇습니다. 있죠. 예.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이 있었나? 네. 이게 대법원장의 의도가 반영된 재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죠. 예. 예. 그것을 우리 이제 나쁘게 생각하면은 내피실지 모르지만 그렇죠. 촉입니다. 촉. 양분함 전직 고검장 양분함 국회의원의 촉.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통상의 경우에 이런 중요한 사건에서 너무나 당연한 공개 재판을 하지 않고 네. 포토란을 세우지 않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만약 대법원장이 생각하기에 예.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 한다면 얼마든지 행정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렇죠.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이 반영된 직위원 재판부인가? 그런가? 할 수 있다 이것이죠. 그런가? 예, 할 수 있다요. 예. 그래서 국민은 그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국회 법사위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불러서 실제로 이 직위원 재판부가 통상의 범주를 넘어서는 재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좀 따져 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예. 말씀을 드리다가 중단됐는데 예. 법사위가 검찰을 향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도록 하고 법원을 향해서는 네.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 네. 왜 그러냐고 따져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언론과 여론은 끊임없이 우리가 감시를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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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지금 많은 국민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소가 내란 수계가 여전히 아크로비스타 지하상가를 막 돌아다니고 그 뒤에 김성훈 경호 차장이 있고 그리고 식당에서 변호사들 데리고 밥 먹고 사진 찍고 그리고 신당 창당한다고 하고 있고 재구속도 지금 못 시키나? 왜 안 시키지? 이런 그 의문점이 있거든요. 지금 윤석열 내란 수계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호들 데려가서 식당에 밥 먹고 돌아다니고 참 창피해요. 창피하고 참 지나가는 속아 웃을 일입니다. 네. 최소한 대통령 했다는 사람으로서 자존감도 없고 참 참담하죠.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구속, 네. 구속 취소를 한 판사가 재구속하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왜 그러냐? 구속 취소가 지금 잘못됐습니다. 예. 구속 취소가 잘못됐는데 그 구속 취소를 번복하려면은 예. 번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겠죠. 예. 검찰이 일반 항고라도 해서 보통 항고에서 상급시 판단을 해서 네. 그 구속 취소가 잘못됐다 예. 하면은 다시 재구속이 되죠. 예. 또 하나는 도주 우려가 있거나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예. 부정하면은 예.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있기 때문에 재구속할 수가 있는데 뭐 앞으로부터 잘 사고서 주거 부정은 그렇고 도망 증거인멸 포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 내란죄를 가지고 재구속할 수 있는 방법은 검찰도 현재 보통으로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기대하기 어렵고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다른 범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명태균 게이트도 있고 예. 공무집행을 체포를 저지했던 예. 범행도 있고 이런 걸로 구속을 해야죠. 그리고 구속이 된다면은 네. 모든 문제는 상당히 캄다운이 잠잠해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당장 빠른 재구속의 길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그러니까 김성훈 이광우하고 공범 관계에 있는 그 그렇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 서부지법이 영장 청구를 하면 재구속 가능성이 있지 있죠. 않겠나. 당연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면은 재구속 가능성이 가장 높죠. 높은데 예. 김성훈 본인에 대해서 특수고무집행 방해로 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이 기각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예. 윤석열 역시도 기각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보강을 해가지고 예. 영장을 청구하면은 윤석열은 재구속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의 요지를 드리면은 내란죄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란죄로 재구속에는 가능성이 낮다. 다른 범죄로 네. 영장을 신청해서 구속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시기적으로 예. 정권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해도 42일 정도는 예. 지금 정권 교체,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에는 윤석열 구속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거다.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어쨌든 지금 국회 행안위에 계시니까 예. 경찰의 수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실 텐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구속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예. 그 경찰은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는 겁니까? 지금 그래도 경찰은 신용이라도 하고 있어요. 신용이라도. 네. 근데 뭐 가서 갔다가 뭐 검찰은 신용도 섰다가 그냥 하는데 경찰도 이번에 압수수색 한다고 갔다가 들어오지 대통령실과 않습니까? 관저 예. 경호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까? 예. 법률상으로는 네. 형사소송 110조와 111조에 보면은 공무상 기밀을 관련한 그런 기관 공무소에서는 책임자 승낙이 필요해요. 네. 그러나 책임자의 승낙이 마음대로 불허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하지 않는 경우는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내란죄 수사라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법을 조항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악용하고 있다 보니까 불을 해서 경찰이 그걸 하지 못하고 네. 임의제출 형식으로 바꿨는데 수사기관에서 임의제출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수사받는 사람이 자기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를 임의제출 내놓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네. 이것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경찰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안 했다는 비난을 면하는 네. 그러한 수단에 불과하죠. 그래서 이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계속 저렇게 저항을 하면은 법률적 방법이 없어요. 이 문제는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네.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예. 이거 명확히 지휘를 해줘야죠. 한덕수. 네. 근데 한덕수도 기대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래서-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압도적 정권 교체하게 되면은 당연히 재구속되고 모든 게 바로 잡아질 겁니다. 의원님 42일이면 상당히 깁니다. 길죠. 이 사이에 길지만은- 뭐라도 해야지. 이 사이에 다 어, 놀고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길지만은 현실이 이런데 어떻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또 하나 열심히 일하는 쪽이 있어요. 법무부인데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실제로 그 윤석열 내란 수괴가 출국 금지됐다라는 사실을 국회에서 증언한 출입국관리본부장에 대해서 불러다가 세게 야단을 쳐가지고 복도에 뭐 고성이 터져 나오고 뭐 이런 그 기자들의 보도가 있은 후에 이분이 사표 내고 안 나와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그 법무부 감찰관, 대검 감찰부장을 공모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류혁 그 감찰관도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내란 터지자마자 여태 이거를 안 하다가 이제 하는 이유가 뭐냐? 알박기 내란의 알박기가 또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수사는 안 하고 네, 해서는 안 될 지금 알박기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그걸 굉장히 염려했어요. 박성진 장관이 복귀를 하그래 네, 뭔가 친윤 라인으로 다시 검찰 인사를 하지 않을까? 네, 그 누구든지 그 불안해하고 추론할 수 있는 문제인데 예. 아니라다 보니까 지금 감찰 파트를 그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감찰 파트라는 게 내란에 관여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또 이런 수사가 적정이 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네, 특히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예, 보통 항고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감찰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외부 사람으로 데려오도 그게 감찰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가 미지수인데 내부 사람을 한다는 것은 그건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알박기 인사고 네, 이것은 뭔가 정권이 교체됐을 때 예, 정권이 교체될 때 내부 감찰이 필요할 때 이 친윤 쪽에 쓴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시리들을 쳐보겠다. 네, 그런 의미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해서는 안 될 인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출입국 금지 당연히 해야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한 걸 고함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윤석열 도망 안 가는 저렇게 대통령 하고다 나온 사람이 상가에 네. 의스령대로 돌아다니는데 예.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다. 얼마나 도망갈 수 지금 자존감이 없는데 윤석열 도주할 수 있다. 난 더 잘 수 있다고 봅니다. 김건희는요? 더 가능성이 높죠. 더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높죠. 김건희, 윤석열 도주 가능성 높다. 또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잡아요? 근데 인터폴로 해야 되나? 인터폴한테 그 언제 잡아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출국 금지가 맞죠. 예. 이것을 질타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내란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본인이 떳떳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법조 4인방 회동 휴대폰을 바꿨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무슨 연말 모임 한다고 모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기부터 저는 출발 수사의 시작이 필요하다. 심우정 총장이 꽉 쥐고 있는 이 수사의 물꼬를 12월 4일 오후 6시 삼청동 안가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네 사람이 만났는데 네. 연말 가기 전에 안부 일반 뭐였다는데 그것은 국민 눈높이를 봤을 때 네.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휴대폰 변경을 했어요. 제가 창원에서 지뢰 때 그랬습니다. 네. 당신도 수사했고 나도 수사해봤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참고인이나 피의자로 조사할 때 어떤 일이 있고 나서 네.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 그 안에 네. 어떤 일인 것을 전부 다 관련된 사람 휴대폰을 변경했다. 그 모임에 대해서 불순한 의도로 보는 게 우리 수사한 사람들 기본 자세였지 않냐. 그렇죠. 뭐래요? 이제 자기는 뭐 나는 휴대폰 변경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처음에? 그거 거짓말이네요. 이제 언론에는 휴대폰 변경 드렸는데 제가 대정부 지불할 때는 휴대폰 변경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다시 따질 필요는 없어 보이고 그게 안가 모임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는 녹음 녹화가 없으니까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데 휴대폰을 변경했다는 것은 그 모임이 떳떳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이 떳떳하지 않았냐? 네. 일반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게 계엄의 후속 정리가 네. 제일 중요하겠죠. 네. 어떤 그림에서 예. 계엄이 벌어진 일에서 베스트가 뭐냐? 네. 그리고 이번에 그 경찰에서 안가 압수수색, 안가 CCTV 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도 우리가 A 주식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왜 그게 기각됐냐 이겁니다. 예. 안가에 네. 지금 4명만 있어야지 뭐가 4명 있어갖고 되겠습니까? 더 있었네요. 뭔가 1차 계엄을 정리한다면은 이걸 총 연출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연출자가 누가 돼야 되냐? 이것도 제 뇌피셜인데 네. 거기 CCTV를 보면은 네. 뭔가 총괄 지휘자가 있었겠니? 4명 외에. 예. 근데 그 압수수색이 되면은 4명만 있었다는 사실이 이제 허위로 그렇죠.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검찰이 그것을 기각하지 않냐는 그 추론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총괄 지휘자 누구라고 보십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겠는데 뭔가 예상은 되는 4명 중에 뭔가 4명이 뭔가를 결정권이 있겠습니까? 4+1이 있다. 예. 박성재 장관, 김주현, 예. 이상민, 이상민, 그다음에 이완규. 4명이 뭘 결정한다? 예. 앞으로 어떻게 이 대책을 저는 윤석열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하여간에 누군가 있을 것이다. 이 총괄 지배인이. 총괄 지배인이 있었다. 총괄 지배인이 있지 않았을까? 있지 않았을까? 그래야 뭔가 4명이 도토리 키재기인데 다 거기서 사람인데 네. 누가 인시업트를 쥐고 네. 인시업트를 쥐고 결정을 했을까? 결정을 했겠냐 이것이지. 윤이 아니면 누군가가 있었다. 그게 누군지를 밝혀야 되는데 그거를 여전히 심우정이 맡고 있다. 맡고 있다. 알겠습니다. 제 뇌피셜. 아닙니다, 의원님. 평생 수사했던 검사장 출신의 얼마든지 국회의원의 그것은 압수수색을 경찰이 신장 압수수색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